안녕하세요. 입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텐션이 좀 떨어지네요. 저희 회사에는 항상 초콜릿이 많아요. 왜냐하면 해외 출장 갔다가 초콜릿을 진짜 많이 사오거든요. 출장이 거의 해외 업무팀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나가는 것 같아요. 음, 얘는 어디서 왔냐? 약간 러시아? 키르기스탄? 말인 것 같은데요? 카자흐스탄? 약간 그런 느낌. 그리고 뭔가 해외 외국 바이어들이 오시면서도 선물을 굉장히 많이 사옵니다. 그래서 각 나라의 그, 그거 뭐지? 각 나라의 그런 과자들을 많이 먹어볼 수도 있고요. 이거는 이제 강남제약 같이 하시는 총판 사장님이 우리 제품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선물을 막 이만큼씩 서로 택배 주고받으면서 좀 많이씩 주시는데, 까까나 과자나 간식 이런 것들을 진짜 많이 먹을 수 있고, 저희가 이제 연령층이 이제 뒤쪽이 저희 영업복, 앞쪽이 이제 내근직인데, 저 딱 제가 중간에 있는데, 친구들이 어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까까나 과자들, 음, 많이 먹는다. 형, 까까 저도 좋아하는데, 까까 많이 먹으면 살시. 제 자리에는 이렇게 신제품을 지금 계속 테스트를 지금 어마무시하게 하고 있습니다. 제형 특이한 애들. 이 깎아도 있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 신기한 거 많죠? 개구리 알 같은 거. 이거 테스트 해야 되는데 마음에 드는 아이가 있어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테스트들을 매일매일 합니다. 하고 뭐 화장품에 과자 음료도 진짜 많고 네, 그것도 있어요. 간식 카페테리아랑 그리고 뭐 이렇게 해외 출장 갔다 오면은 새로운 아이템이나 신기한 것들 이렇게 서로서로 조금 사오는 편이어서 이번 일본 갔다 가지고 교수님한테 받은 거 이번에 학회 갔다가 테스트 받는 제 제품은 진짜 화장품으로 넘쳐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가서 이제 사온 필로우도 있고 가서 사온 이거 가방 코스트코 가방 이거지 유명하죠? 있고 자리 오면은 어마무시하게 뭐가 많은데 그렇습니다. 아니 너무 지루해가지고 우리가 얼굴을 못 보니까 저 우리가 사진 건가? 건전지를 바꿔야겠네. 어디 있어? 기록 바꿔 왔나? 기억이 안 나지. 내 거 같기도 하고. 지금. 그래서 그런저런 것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벨기가 있습니다. 원장님들 라벨 이제 붙여드려야 돼서 라벨기 같은 것도 있고 이게 뭐더라? 림보 신기한 게 많습니다, 제작. 음, 눌러보세요. 이게 이제 있을 것 같네요. 어떤 까까를 먹어볼까? 이 까까를 먹어볼까? 얘는 피갑 초코. 요즘에 근데 얘는 독일 거긴 하다. 편의점에도 중국 까까가 진짜 많이 들어왔더라고. 그죠? 소비 기간이 좀 더 땡긴다.
초코를 좀 먹어. 외국 초콜릿은 진짜 왜 이렇게 맛이 우리나라 초코랑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되게 신기하게 돼 있어. 여기를 까래. 이렇게 다르게. 외국 초코는 우리나라 초코랑 좀 다른 것 같아. 우유 맛도 좀 다른 것 같아. 왜 그럴까요? 기분 탓인가? 기분 탓이에요. 이렇게 생겼네요. 여기서부터 만드는데 피스타치오. 음, 아몬드랑 솔트랑 카라멜. 음, 음, 맛있네요. 완전 달아. 근데 그 우리나라 초콜릿에서 못 먹는 그 특유의 향 안에 설탕인지 소금인지 이렇게 박혀 있어. 음. 음. 아, 맛있다. 살 엄청 찔 것 같은 맛. 음. 음. 그래서 프린스를 어디에 붙이려고 했냐면 여기 붙이려고 했어. 잃어버려가지고. 짜잔! 내가 오면 만들어줄게요. 후후. 이게 중국 건데 위챗이랑 연결돼 있어가지고 신박한데 하나 더 있습니다. 교육부들은 레이저 포인트가 많은데요. 이건 제가 중국 가서 사온 건데 충전할 수 있는 단자가 레이저를 쏠 수 있는 게 있고 이렇게 해서 지팡이를 할 수 있는 이게 같이 돼 있고 화면 넘길 수 있는 게 있고 좀 예뻐 특이해서 너무 좋아가지고 중국 갔을 때 중국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렸더니 사다 주셨어. 어? 이걸 띄고 붙여야 되나? 음, 이게 뭘까요? 이게 신기한 게 있네. 더디면 안 되겠는데? 이 위에다 붙여보겠습니다. 그거를 얘네들이 가리려고 좀 충격적 이렇게 붙였습니다. 저는 제 컵에도 붙여놨는데 라벨지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아기자기하게 좋습니다.
이거 찾으면 없더라고요. 아, 근데 초코 되게 맛있다. 충격적인 맛이에요. 아, 초코 너무 맛있어. 또 먹고 싶은 맛. 그리고 이번에 부산 가서 이런 소품 붙이는 자석이거든요. 꼬리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너무 좋죠. 네, 까만 고양이 닮았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까만 고양이. 왜 검은 고양이지 하얀 고양이 아니고 도둑 고양이 느낌인가? 아무튼 그런 저는 너무 예쁘고 그렇습니다. 자, 이제 5분 동안 사무실 자랑을 좀 했고요. 다시 한번 수업해 볼게요. 이어서 잘 녹음되고 있죠? 공유도 잘 되고 있고. 우리 고혈압과 만성질환 관리에 대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초코는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초코 싫어하는 친구도 있죠. 단 거 싫어하는 거. 단 거 싫어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얘는 저 뒤에 있었는데 사장님이 제 여기다 커피 흘려가지고 빨면서 갑자기 튀어나왔어. 다시 고이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관을 하고. 아, 초코 너무 맛있는. 초코 많이 먹으면 여드름 나는 거 알아요? 몰라요? 여드름 나. 이게 몇 개나 있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아, 안 되겠어. 혈중 초코 함량이 부족해. 이거 지금 초코. 하나 더 갖고 와야겠는데. 응? 혈당 스파이크. 알아요? 아, 몇 시에 이편 초코 먹어도 돼? 음, 지금 8시 반이에요. 도착하고 가야겠다. 그죠? 정말. 눈이 팍 떨리는 맛이네요. 혼자 먹어서 그러니까 내일 옆에 짝꿍 오면은 줘야겠어요. 같이 살찌게. 샌디스크 이렇게 많이 먹었어요? 166%? 자, 이제 이어서 해볼게요. 빨리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혈압. 심장의 역할은 수축과 이완을 통해 혈액순환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이래요. 혈압이란 심장이 수축해서 동맥으로 간 혈액이 혈관벽에 미치는 힘을 일컫는다. 심장은 수축 이완을 계속하기 때문에 수축기혈압이란 심장이 수축할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이고 이완기혈압은 심장으로 돌아올 때의 압력이다. 고혈압은 혈관이 받은 압력의 수축기 혈압 160 마이크로 하이퍼그램 이상일 때 이완기 혈압 95 마이크로 하이퍼그램인 상태를 말하며 임상에서는 혈압 수치가 일정한 이완기 혈압을 더 중요시한다고 한다. 혈액순환 경로는 이게 이렇게 그림이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반이어서 우심방, 좌심방, 우심방, 좌심방, 우심실, 좌심실이 있거든요. 지금 어디서부터 온몸, 우심방, 삼천방, 우심실, 폐동맥, 판막, 폐동맥, 폐, 좌심방, 승모판, 좌심실, 대동맥 이렇게 해서 돌거든요. 심장 그림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보통 저혈압, 고혈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최대 100 이하, 60 이하인 사람이 저혈압.
그다음에 고혈압 140에서 160 최고 높은 게 낮은 게 90에서 95 정도 나왔을 때 우리 경계 고혈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160 넘어가면 고혈압, 60 미만이면 저혈압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제일 높은 수치랑 낮은 수치가 교수님도 거의 저혈압이어서 한 86, 안 좋을 땐 60에서 40, 80에서 막 40 이렇게 나왔다가 정상적일 때는 뭐 90에서 60 이렇게 나오긴 하거든요. 고혈압의 종류와 원인, 본태성 고혈압, 속발성 고혈압과 특별한 원인이 없이 발생한 고혈압으로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고요. 식염 섭취, 입으로 먹는 소금, 기호식품, 스트레스, 비만, 기후, 직업 등의 요인으로 고혈압을 일으킨다고 본다. 2차성 고혈압, 어떠한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고혈압으로 원인이 명확하다. 신장 질환이나 호르몬 계통의 이상으로 인해 부수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고혈압인 경우이고 치료를 위해서는 원인 질환의 치료가 선행되어야 한다. 증상. 고혈압은 일반적으로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것이 보통이며 고혈압 환자들이 호소하는 증상들도 개인차가 많고 고혈압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경우도 있다. 머리가 무겁고 골치가 아프거나 어지럽고 귀에 윙윙거리는 소리가 나거나 팔다리가 저리며 숨이 가쁘고 두근거린다든지 잠이 오지 않고 신경질적인 증상이 나타나거나 쉽게 피로해지는 등 여러 가지 증세가 보이면 대부분 고혈압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예방으로서는 약물요법과 식이요법이 있는데 고혈압 약은 한 번 복용하기 시작하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검토를 한 후 복용해야 하며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야 한다. 식이요법, 고혈압의 치료요법 중 가장 대중적인 요법으로는 지속적인 시행이 중요하고요. 식염 섭취 제한으로 보통 1일 식염 섭취량은 15에서 20g이지만 고혈압 환자의 경우는 10g으로 제한하는 것이 좋다. 칼로리 섭취와 동물성 지방 섭취도 제한해야 한다. 운동요법. 체중과 고혈압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규칙적인 운동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운동 시 심박수의 증가와 더불어 혈압 상승이 있으므로 심장과 혈압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규칙적으로 일정한 거리를 걷는 운동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동맥경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동맥경화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거 다른 단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동맥경화의 원인으로는 고지방 식이에 의한 혈관 내벽의 콜레스테롤 축적과 연령, 성, 유전, 체질, 비만, 내분비계 이상, 피임제의 복용, 스트레스, 운동 부족 등이 있으며 특히 고지혈증과 고혈압, 흡연은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3대 위험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고지혈증은 혈액 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는 것이고요.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유리산 등 혈액속의 지방질은 대부분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고혈압은 혈압이 높을수록 동맥 내벽에 대한 손상이 커지고요. 대부분 합병증은 동맥경화증을 수반한다. 흡연 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동맥 내막의 축적, 동맥경화의 촉진, 혈관 질환의 원인 등이 있다고 합니다. 관상동맥, 심방에 혈액 공급을 해주는 관상동맥에 동맥경화 발생 시 심장 부위에 조이는 듯한 느낌, 두근거림, 협심증, 심근경색, 심부전증 등이 일어난다. 뇌동맥은 뇌혈관의 동맥경화 발생 시 머리가 둔해지고 눈앞이 어지럽고 머리가 무거우며 수족이 저리고 귀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나기도 한다. 뇌혈전증은 뇌졸중을 유발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신동맥, 신장의 동맥을 침범하였을 때 소변의 이상, 야간 다뇨, 부종 등이 나타날 수 있고요. 대동맥으로는 대동맥 경화 시 대동맥류나 심장의 통증 등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복부나 하지정맥의 경화, 이건 거의 하지정맥류는 있는 것 같아요. 서서히라는 친구들은. 걸을 때 발에 통증이 느껴져서 보행곤란이 오고 식사 후 복통, 장괴사가 나타난다. 좀 심했을 경우. 예방 및 치료, 동맥경화증을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으나 위험인자들인 고지혈증, 고혈압, 흡연, 당뇨병, 비만,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다. 뇌졸중의 원인, 우선 연령이 높을수록 증가하며 특히 55세 이후 연령은 10년 증가마다 배 이상의 증가율을 보인다. 남성의 발병률이 높고 여성은 폐경 기후에 많이 나타난다. 직접적인 인자로는 뇌출혈이 있다. 고혈압 등으로 뇌혈관이 좁아지고 거쳐 피덩이가 뇌 조직을 압박하는 것으로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에게 많이 나타난다. 뇌경색의 경우 혈전이나 색전 등으로 뇌혈관이 막혀서 그 발생 부위가 뇌 기능이 상실되는데 뇌의 색전은 피덩이가 뇌혈관에 돌아다니며 미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것이며 뇌졸중은 뇌출혈이나
뇌경색에 의해 뇌세포가 기능을 상실하는 것이다. 예방 및 치료. 약물요법으로서는 항응고제, 항혈소판제제, 혈전용해제 등의 약물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있고요. 혈관을 막고 있는 혈전을 제거하는 외과적인 수술도 있으며 체계적인 운동은 회복 기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어서 식이요법으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 단 음식, 식염이 많은 음식의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심장질환의 종류와 원인, 협심증이 대부분 우리 가장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심장에서 혈액을 공급하는 관상동맥에 문제가 생겨서 심장에 원활한 혈액이 공급하지를 못할 경우, 심장에서 요구하는 혈액량이 갑자기 증가할 경우, 혈관이 갑작스러운 수축 등으로 있을 경우 등이 나타나며 증상으로는 왼쪽 가슴 부위에 쥐어짜는 듯한 심한 통증을 호소한다고 합니다. 우리 협심증으로 아빠들 많이 쓰러지죠? 심근경색, 부정맥,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심근경색은 대부분의 관상동맥의 경화증의 원인으로 나타나며 관생동맥이 막힘으로써 심장이 혈액을 공급받지 못하여 심장 조직에 괴사가 오는 경우로 협심증과 비슷하지만 심한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기도 하며 심근경색증 환자 2, 30%는 통증 없이 발생하기도 한다. 네, 부정맥. 심장의 전기자극 형성이나 자극전도 이상이 생겨서 심장박동이 불규칙하고 비정상적인 것을 일컫는다. 원인이 불명한 것이 많고요. 그 밖에 심장질환, 폐질환, 자율신경 이상, 약물 중독, 전해질 대사 이상 등이 원인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방 및 치료는 동물성 지방 섭취를 제한하며 적당한 운동을 통해 비만을 예방하여 정상적인 체중을 유지하고 흡연과 음주를 피하며 당뇨병과 고혈압 등에 대한 정기 검진을 통해 심장 질환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 다 알죠? 동물성 지방은 사실 어디에 제일 많이 들어가 있냐? 생크림, 버터, 빵에 있는 그 버터, 우유, 그리고 아이스크림, 라떼에 있는 그 우유, 또 뭐 있을까요? 앙버터에 있는 버터, 크림 파스타에 그 파스타 소스, 교수님도 그 유제품을 엄청 좋아. 요거트, 이런 거 다 유제품이거든요. 동물성 지방. 치즈, 그런 것들. 조심해야 된대요. 당뇨병,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부족으로 의해 발생되는 대사장애고요. 당뇨병은 혈액 중에 포도당 수치가 지나치게 높은 건데 인체의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 분비가 감소되거나 조직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저하되어 고혈당과 요당을 나타내는 만성대사성 질환이다. 당뇨병의 경우에는 혈액의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고 혈액 내에 과도한 당이 통해 소변을 빠져나옴으로써 당뇨가 나타난다. 수분 및 전해질의 대사 이상으로 순환장애나 신장장애 등의 병적 상태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뭐 알고 계신 혈당 스파이크, 요즘 많이 얘기하죠. 인슐린 이런 것들이 다 당뇨랑 관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혈중 포도당의 농도 조절과 세포 내의 포도당 섭취 및 이용에 관하여 지방 및 단백질의 분해 합성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의 혈중 포도당 농도가 증가하면 분비되고 감소되면 분비가 억제되어 에너지 적절한 활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게 우리가 인슐린이라고 합니다. 넘어갈게요. 당뇨병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은 소아당뇨병으로 95% 이상 췌장의 이상으로 인슐린이 생성되지 않아 발생한다. 원인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바이러스 감염 등의 환경 인자와 유전적 소인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을 투여해야만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하루에 한 번에서 세 번 정도 투여를 이렇게 하는 걸 저도 봤어요. 복부 피하 지방으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 인슐린 의존하지 않고. 일명 성인형 당뇨병이라고 하며 연령이 높은 사람에게 잘 나타난다. 운동 부족과 비만이 주 원인으로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의 양이 부족하여 혈당을 분해하지 못해서 발병한다. 40세 이후의 비만 성인에게는 흔히 나타나며 오랜 기간을 두고 발병한다. 식이요법과 운동으로 체중을 줄이면 50에서 80%는 치유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성 당뇨병은 최근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잠깐 임신하는 기간 동안 발병했다가 출산 이후에 되게 없어지고요. 우리나라의 경우 임산부 전체 30%가 임신 당뇨성을 앓고 있으며
거대아 기형아미 사산아를 출산한 가능성이 높고, 가족력이 있거나 거대아 기형아를 출산한 경험이 있고, 비만 또는 고혈압이 있는 사람, 요당이 높은 사람, 임신 24에 48주에 당뇨병 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증상은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으며 정기 신체 검사나 다른 병을 검진하다가 우연히 발견하는 경우가 많고요. 심한 갈증, 배뇨 횟수의 증가, 권태감 등이 나타나며 아무리 음식을 섭취해도 배가 고파서 많이 먹는다. 갑작스런 체중 감소 나타나기도 합니다.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의 경우 자각 증상을 느끼는 시기가 매우 늦고 발견에 어려움이 있으며 합병증으로 고혈압, 신경망막, 신장 등의 기능 장애를 가져오고 시력 저하, 백내장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원인은 유전적인 소인으로는 부모가 모두 당뇨병일 경우 당뇨병에 걸릴 확률은 50% 이상 높고요. 바이러스에 의한 경우에는 소아당뇨에 선이 볼 수 있으며 유행성 이하선염이나 풍진, 홍역에 걸린 후에 당뇨병이 나타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른 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것은 2차성 당뇨병이라고 하는데요. 환경적 요인으로는 과식,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외상이나 수술, 임신, 약물, 남용 등이 있습니다. 예방 및 치료. 식이요법으로는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 필요한 최저의 양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해야 한다. 과식은 당뇨에 악영향을 미치고요. 약물요법으로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으로 적절한 효과를 얻지 못할 때 병행하거나 독립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경구, 혈당 강화제 및 인슐린 투여 방법 등이 있다고 합니다. 운동요법, 비만을 예방 개선시키며 근육세포의 당을 이용하여 활성화한다. 엄격한 식이요법과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이고요. 감염증의 예방과 조기 치료. 대표적으로 간장이나 담도 및 담낭 췌장의 감염증을 들 수가 있고요. 이는 당뇨병의 위험 요소를 더하는 것이면 되도록 감염증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염증에 걸리면 즉시 치료를 하여 악화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암, 바람인자를 자극하는 요인. 우리 암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섹터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가지고 다행이네요. 우리는 천천히 어차피 기말고사 그 범위만 늘어날 뿐이니까